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피터팬, 보물섬, 캐리비안의 해적. 이 해적 이야기가 이게 무슨 이유로 서구인들을 매료시킬까요? 당연하죠. 자기들 조상 스토리니까 그렇죠. 제사 안 드릴 거예요? 해적 영화 보면서 좋아하는 이 서구 사람들 말이에요. 자기들 조상한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영화관 가가지고. 탐험 좋아하고 정복을 좋아하는 거. 이게 정복자들의 그 핏줄을 가진 사람들이라서 그렇지. 하지만 정복을 당해본 사람들의 입장은 다르단 말이에요. 서양사는 이 사람들을 탐험가라고 부르지만 탐험을 당한 사람들한테는 해적에 불과한 거예요. 이 필리핀 세부로 들어온 마젤란 말이에요. 이 필리핀을 스페인의 그 330년 식민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스페인한테는 국가의 영웅이죠. 탐험가고. 하지만 필리핀한테는 해적일 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붙잡혀서 창에 수차례 찔려 죽었지. 330년 동안 스페인 식민을 당해서 필리핀이 또 연이어 48년 동안 미국 식민을 당했습니다. 토탈 378년 동안 식민지 당해봐요. 사람들 정신이 어떻게 변하나. 고통스럽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저는 솔직히 필리핀 사람들한테 이 식민 노예 의식이 얼마나 깊은가 하면 침략자 기념비를 매일 닦아주고 세워줘요. 하지만 침략자한테 방어했던 독립운동가 기념비도 닦아줍니다. 공존하죠. 잘 안 닦아주는데 후자는. 필리핀 독립을 위해서 싸운 사람들 칭송한 지도 얼마 안 돼요, 실은. 생각해 보십시다. 일본 데라우치 총독 동상하고 이완용 동상하고 광화문에 세워놓고요. 그 옆에다가 김구 동상하고 안중근 동상 같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필리핀은 가능합니다. 물론 이해는 가요. 그렇게 오랫동안 식민을 당했으니까 이제 독립의지도 끊어져 버린 지가 오래됐죠. 제발 스페인, 미국, 우리나라 떠나지 말라고 눈물 질질 흘리고 살았잖아요. 스페인 사람들. 나라마다, 국민마다, 그 긴 역사마다 거기 따라서 그 기질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어떡하겠어요. 응? 한 400년 식민지 당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해하고 넘어가야죠. 하기야 남미라든가 아프리카, 중동 어떤 나라들을 보면 아마 독립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식민지 정권 시절보다 더 악랄한 자국의 정권들이 뛰고 날뛰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아무튼 각자 입장이 있으니까 넘어가자고요. 하지만 사실은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사실은 알고 넘어가자고요. 해적들을 조상으로 모시고 사는 그 미국하고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호주, 캐나다가 보여주는 그 막무가내 해적질이 아직도 여전하단 말입니다. 이게 서구의 종특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무작정 눈 감지 말고 사실은 보고 상대를 이해를 해야지 무작정 눈을 감는단 말이야. 사무엘 헌팅턴이 그랬죠. 서구는 사상이나 가치, 종교가 아니라 조직 폭력을 잘 써서 이 세계와 싸워서 이겼다 그랬잖아. 이 세계랑 또 왜 싸우니? 그리고는 서구인들은 종종 이 사실을 잊는다. 비서구인은 잊지 않는데 말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요? 비서구인은 서구의 폭력의 역사를 잊지 않는다고? 내가 보니까 굉장히 잘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미국 지지하는 아시아 철부지들 보면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아프리카 니제르가 지금 위험하죠. 아주 지금 전 세계가 좀 지뢰밭이야, 지뢰밭. 이 니제르로 쳐들어가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프랑스와 미국이 쳐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쳐들어가면 이 아시아 철부지들 이것도 뭐라 그러겠어? 니제르가 아니라 미국을 지지할 거 아니야? 지네 나라도 아니고 말이야. 독립하겠다는 나라를 막아서 뭐 하려 그래? 참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아시아에는. 필리핀 사람들 같아. 독립하기 싫어하는 필리핀 욕할 필요 없어요.
독립하기 싫다는데 뭐 하려고 욕해? 응? 필리핀은 내일이라도 당장 미국이 군사 갖고 들어가면 되게 좋아할 사람들이. 거꾸로 정치 경제적으로 독립하겠다는 니제르를 왜 총칼로 막으려고 하는 미국과 프랑스를 지지할 이유가 없잖아. 지지할 놈이 꼭 있을 거라고요. 한국의 전 방송과 신문이 말이야 우크라이나 나치를 지지했어요. 나치 방송이죠. 한국의 방송과 신문들. 니제르에 반해서 프랑스, 미국 나치를 또 지지할 거란 말이야. 저는 한국의 언론 기자들, 전문가들 인간으로 보지도 않아요. 그들의 지식은 아예 가치가 0도 없는 것이고요. 인간적으로도 인간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 미국 같은 놈들이야 지네들이 해적 놈들이니까 해적이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한국 언론들이 왜 그래? 이건 해적 견습생도 아니고 말이야. 견습생이 데리고 다니는 선상 노예 축에도 못 껴. 한국의 전문가 기자놈들. 아닌가요? 제 말이 틀려요? 아무튼 니제르 사태는 말이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10배는 더 심각한 지금 상황이 놓여 있어요.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만약 충돌이 일어나면 말이에요. 모든 정당성은 니제르한테 있어요. 누가 먼저 쳐들어갔다 아니다 따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180도 다르단 말이에요. 니제르한테 손을 대면 이건 명백하게 국제법 위반이고 강도 해적질입니다. 그때 또 미국을 지지해? 그런 놈들이 있으면 그놈은 인간 쓰레기죠. 해적이 데리고 다니는 똘마니 노예, 그 노예의 하급 노예다 이 말이에요. 한국 언론이 그럴 가능성이 좀 높죠. 노예의 노예죠. 나 한국 언론에 대해서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코멘트 안 할 겁니다. 스페인 북부에서 어슬렁거리면서 살던 그 서고트족 잔당들이 말이야, 가톨릭으로 개정한 게 600년대 말부터예요. 그때부터 끝없이 스페인의 이슬람 왕국을 공격했습니다. 이게 가톨릭으로 개정만 하면 공격한단 말이야. 결국 1492년 이베리아 전체를 장악해버리죠. 이 서양사는 이 산적 행위를 갖다가 리컨키스타, 다시 말하면 재정복이라 해서 고토 회복이라 그랬어.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뭘 재정복해. 그게 무슨 고토야. 이슬람이 이베리아 땅으로 들어오기 몇십 년 전에 간신히 극소수 고트족이 가톨릭으로 개정한 주제. 어? 이베리아가 원래부터 가톨릭 땅이야? 그걸 회복했다 이거야 그게? 711년에 이슬람이 들어오기 전에 이베리아 반도는 말입니다. 로마 원주민, 이슬람, 아랍 사람들, 아리우스 계열, 기독교, 고트족, 유대교의 유대인들, 각종 이교도 종족들이 마구마구 섞여 있던 다신교 지역이었어요. 뭘 저 재정복해. 이거 서양사가 이렇게 웃겨요. 아리우스 기독교 있었잖아요. 아리우스 기독교는 파문당했잖아. 기독교로 치지도 않았어요. 가톨릭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리고 아리우스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옆에 같이 살던 이슬람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또 그 엄청난 이교도들은, 그건 이베리아 역사에 끼지 않는 사람들이야? 이게 어떻게 역사를 그따위서 쓰냐고요. 뭐가 고토 회복이야. 스페인 북부의 그 산적들이 이베리아 이슬람을 침공한 것은 찬란한 문명 지역에 돈 뺏으려고 쳐들어온 거 아니에요. 솔직히. 또 질투도 있었고 이 야만족들이. 1200년대 가까이 가면 말이야 이 고트족 야만 산적대들이 좀 가톨릭화돼요. 상당히 많이 가톨릭화돼요. 그러니까 더욱더 침공을 하지. 마치 이베리아에 독자적으로 십자군 전쟁 일으키듯이 그렇게 이슬람 왕국을 쳐들어 내려왔단 말이에요. 정당성 없어요 이거. 그냥 쳐들어와서 이슬람 문명 가져간 거예요. 얘네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쳐들어 내려오면서 이슬람 문명 보고 뭐라 그래. 너무 화려하고 고급이라서 손도 못 댔지? 지금도 손 못 대고 있어요. 응? 스페인 가보시라고. 어떻게 돼 있나. 정당성 없는 전쟁, 무작정 산적질을 벌이는 거예요.
결국은 스페인 북부 아라곤 이사벨라가 1492년 1월 2일 그 이슬람 마지막 왕 에미르 무하마드 12세 가 통치했던 그라나다에 쳐들어왔죠. 그래서 그라나다를 함락해 버렸습니다. 이슬람 무하마드 왕은 말이에요. 그녀 이사벨라 남편 그 페르난디트 2세한테 알함브라 궁전의 열쇠를 건네줬어요. 그 자리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고 하는 젊은 놈도 같이 끼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알아보로 신이 그대를 많이 사랑하는가 보죠. 자, 천국의 열쇠요. 받으시오. 그랬습니다. 알함브라 궁전이 천국이라고 착각을 했어. 이 두 촌뜨기 기독교 왕이, 페르디난트하고 이사벨라가. 알함브라 궁전에 들어갔더니 너무너무 화려한 거야. 응? 보석이 막 박혀있고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그랬죠. 하지만은 이 무하마드 12세가 이런 말을 한 이유, 천국의 열쇠라고 한 이유는 이슬람 세계로 들어오는 열쇠라는 뜻이었지 알함브라 궁전에 보석보라 그런 게 아니었어. 근데 질 떨어지는 이 두 촌뜨기 기독교 왕 페르디난트하고 이사벨라는 알함브라 궁전에 그 보석의 천국에 온 것처럼 얼이 빠져나갔다 이 말이야. 이 그라나다라고 하는 곳 위쪽으로 말이에요. 산맥이 좀 있어요. 산맥이라기보다는 산들이 뭉텅뭉텅 있다고. 군대 끌러 오려면 산을 거쳐 와야 돼. 이 산적대가 들어온 거라고. 이사벨라하고 페르디난트는 산적 두목이지. 네, 하나는 남자 두목, 하나는 여자 두목. 들어와서 알함브라 궁전 들어간 지 3개월도 안 돼 갖고 유대인들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이슬람 문명이 너무 과대하니까 3년 내에 모두 떠나라 그랬어. 이슬람 사람들한테. 응? 그리고는 점령한 지 4개월도 안 돼 갖고 콜럼버스를 우엘바 항구로 보내 갖고 해적지를 들어가라 합니다. 예? 그라나다를 탈환한 지 고작 이 산적대들이 말이야 해적지를 또 했다고요. 그라나다를 탈환한 지 고작 4개월 만에 1492년 4월 30일 해적지를 보낸다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한테 그래 떠나라 그런다고요. 콜럼버스의 해적 전통이라고 하는 건 이게 상인의 전통이거든요. 하지만 상업이 발달하려면 이슬람이 더 발달했죠. 아시아, 중국이 더 발달했죠. 그 어디에서도 해적질로 돈 벌겠다는 소리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참 신기한 돈벌이야 이게. 네? 세상에 어떤 상인이나 탐험가 동상이 부서지고 그림이 찢겨지고 그래요. 지금 콜럼버스라든가 코르테스, 피사로 같은 해적 같은 놈들 동상 부서지고 그림 찢어지고 그러잖아요. 참 일찍이도 부순다. 처음부터 부쉈어야지. 매판 친미파 정치인들이 동상 세우자마자 부숴야지 왜 이제 와서 부수냐고. 그러니까 영국이 딱 똑똑한 놈들이야. 영국 놈들이. 네? 자기들이 해적이 더 많았거든 스페인보다. 근데 동상 안 세워요. 미쳐서 동상 세우게. 얻어 터지려고. 입에 꺼내지도 않아. 왕하고 같이 계약한 계약서 다 찢어버렸어. 그래갖고 이 영국 해적들의 역사를 추적하기가 되게 힘들어. 대신 이 영화나 잔뜩 만들어갖고 간접적으로 해적들을 숭배하게 만들지. 아무튼 저런 동상들을 서구 각국이 500년 동안 기리고 숭배했다는 것 자체가 희한하고요. 그거를 참아준 사람들도 참 희한한 사람들이지 뭐. 해적의 시조가 콜럼버스죠. 이사벨라 여왕과 함께 해적지를 같이 벌였어요. 이게 국가가 참여한 세계에 대한 조직 폭력이었다고. 이게 최초의 국가 공인 해적지를 하라고 계약서를 만든 게 1492년 4월 30일 이사벨라 여왕과 콜럼버스 사이의 계약서라 이 말이에요. 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짐의 뜻이고 섬과 대륙을 발견하고 정복한 후에 콜럼버스는 그곳의 스페인 제독이 될 것이다. 관련된 모든 민사, 형사 사건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우리 왕국의 제독이 하던 그대로 콜럼버스는 원주민의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다. 물론 선언을 포함해서 누구 맘대로 제독하고 누구 맘대로 형사 사건을 자유롭게 결정하겠다는 거야. 지들 맘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적이지. 예? 괜히 해적이에요?
다시 말하건대 바이킹도 있고 아일랜드 해적도 있고요. 서양이든 동양이든 간에 비잔틴 아랍 해적도 있었고 일본 해적도 있었고 남중국 해적도 다 있었어. 해적은 어디서나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조직적으로 국세의 도장을 찍으면서 해적을 만들어서 계약하에 해적과 계약하에 눈에 보이는 아무나 땅이나 쳐들어가서 보물 다 들고 오라 그러는 이 문서화된 공인 해적은 오로지 서구만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정확한 게 1492년 4월 30일 날 벌어진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국가 공인 해적 이게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날짜다 이 말이죠. 이자벨라 문서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탐험가들은 말이야 상업 교역을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약탈하고 정복하는 목적으로 탐험을 떠난 거예요. 그 중에 또 중요한 것 하나가 가톨릭 개종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야. 가톨릭 개종은 말입니다. 선교가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회가 하는 그 뭐 개종 작업이라든가 이런 거, 그거 다 선교가 아니에요. 가톨릭으로 원주민을 개종시켜야지만이 스페인 국왕의 신하가 되는 가장 필수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개종을 괜히 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종교적인 헌신으로 시키는 게 아니야. 조선의 예를 하나 들어줘요. 조선의 황사영이라고 하는 가톨릭 신자가 한 분 있었어. 개종했죠. 네? 중국의 주교한테 뭐라고 편지 보냈어. 조선 이 조정이 우리 가톨릭 신자들을 너무나 괴롭히고 탄압하니까 군대를 끌고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제발 먹어 잡수시오.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게 더 낫습니다. 예? 이완용도 아니고 뭐야. 아무리 탄압이 심하다고 하더라도 나라를 통째로 다 먹어 잡수라 그랬다고 중국한테. 예. 이 황사영 가톨릭 신자가. 그래서 뭐 가톨릭 지금 저기 교회에서는 이 황사영 이 사람 아주 좀 무시하고 잘못됐다고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또 10억을 해줬다든가 뭐 어쨌다든가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개종이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본국의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는 첫 번째 서약이에요. 그래서 개종을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겁니다. 개종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지 선교에 있는 게 아닙니다. 1493년 콜럼버스가 말이에요. 미국에 가보았더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영어 번역은 innumerable이에요.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다 그랬어. 그래서 교황청이 좋아했지. 가서 그 사람들 개종하라 그랬습니다. 이사벨라도 그랬어.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 그 사람들 금 많다며? 그거 뺏어와봐. 이랬거든요. 예. 그래고 갖고 오면 대충 반띵하자 그랬어. 근데 뭐가 신대륙이야. 그래 놓고. 예? 이 신대륙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쓰다가 말이에요. 19세기에 갑자기 용어를 조금 바꿔. 국제법이라면서 테라 뉴리우스라고 바꿔. 아무도 살지 않는 땅.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민족들이 산다며. 근데 왜 단어를 그렇게 바꿨냐고요. 신대륙을. 지네들한테 신대륙인 것은 뭐 지네들은 그렇게 단어를 쓰겠다는 건 좋아. 뉴 월드 뭐 좋다고 니네들한테는 신대륙이니까. 하지만 왜 아무도 살지 않는다고 얘기했냐고. 이 토마스 쿡이 호주에 갔을 때 말이야.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호주에 살고 있었잖아요. 영국 정부한테 뭐라고 보냈어?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이라 그랬지. 그래서 눈에 보이는 원주민 모두 총쏴 죽였지. 이게 어떻게 발전하는 줄 아십니까? 테라 뉴리스라는 게 아무도 살지 않는 땅. 영국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 줄 알아요? 18, 19세기에? 이거 우리 땅이라고 주권선언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거 우리 땅이다 이러면서 쳐들어갔다고 영국이. 또 미국은 어떻게 했어? 농토로 개간하지 않은 땅은 모두 아무도 살지 않는 땅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서 인디안 죽이고 쫓아내고 그랬지 미국이. 또 인도주의적 간섭이라고 하는 희한한 법을 만들어 갖고
테러 저지르는 국가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라고 생각해서 쳐들어갈 수 있어. 인권 침해하는 국가도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쳐들어갈 수 있어. 악의 축이라 그래도 쳐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살아온 놈들이에요. 이 서구 학자라고 하는 놈들이 얼마나 말장난을 치면서 500년간 식민지 만행을 핑계대고 미화했는지 아시겠죠? 에? 이제 보세요. 니제르 쳐들어갈 때 이 새끼를 밑밥부터 갈죠. 항상 그랬어. 이라크도 그랬고. 테러 국가라고 일단 찍어요. 아니면 인권 침해 국가라고 일단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쳐들어가는 거예요. 분명 그럴 겁니다. 쳐들어가면. 테러 국가 설레발 치잖아요. 치기 시작하는 순간 얘네들 군사 준비, 침공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테헤란 율리스.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이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얘네들의 논리가 그래요. 멕시코 아즈텍 문명의 파괴자가 코르테즈죠. 잉카 문명 파괴한 게 피사로예요. 필리핀 쳐들어간 놈이 마젤란이죠. 예? 마젤란의 그 40년 후배 레가스피가 멕시코에서부터 배를 끌고 와서 필리핀을 정복해버렸죠. 이게 바로 국가 공인 해적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신대륙 정복의 시대를 함께 열었다고. 예? 사람들 많이 사니까 개종시키고 금은도 모으자 그래놓고 왜 아무도 살지 않는 듯이 자기 최면에 걸려갖고 정신분열증처럼 행동을 했냐고요. 응? 그래놓고 정복자리는 이 정복자들이 말이야 모두 미리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쪽으로 그 장사 떠났던 포르투갈 상인들한테 뭐 이상한 꿈 같은 소리를 항상 듣고 살았어. 얘네들이 마젤란, 콜럼버스, 피사로 이런 놈의 새끼들. 극동아시아에 갔더니 와 엄청난 상인들이 교역하고 있는데 말이야. 옷도 굉장히 잘 입고 얼굴도 하얘. 이 백인들이 말이야 돈을 많이 벌어 이러면서 이런 소리를 자꾸 들어. 그때는 이제 화교들을 백인이라고 불렀거든 얘네들이. 흑인 빼고는 피부색 개념이 원래 그랬단 말이야. 펄 스킨이더라 그랬어. 얼굴이 하얀 사람들이라 그랬다. 이거 화교야. 중국 화교. 이 마젤란이라고 하는 놈도 자기 동서 포르투갈 상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 원래 마젤란이 포르투갈 출신이거든요. 화교들이 금으로 향신료를 사가지고 여기저기 되팔아갖고 무지막지하게 돈을 벌더라.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 그럼 금은 어디서 났을까? 그러니까는 그 노예 데리고 있던 그 말레 출신 노예가 있어. 포르투갈어도 잘 못하고 스페인어도 잘 못해. 필리핀 루손섬에서 금을 갖고 왔다고 그렇게 통역을 했단 말이야. 이 잘못된 통역 정보를 듣고 필리핀 정복하겠다는 꿈을 꿨던 거지 뭐. 네? 향신료라고 하는 거는 중국이나 말라카에서 얻는 것이고 금은 필리핀에서 얻으면 된다고 뭐 이렇게 생각한 거야 마젤란은. 그래갖고 스페인 왕을 찾아가서 쇼부를 받죠. 네? 스페인 왕으로부터 기사자기도 받고 자금 지원 약속도 받고 정복하고 나면 수익 분배를 어떻게 뿜빠야 할 것인가 약정서를 작성했다고 말이에요. 네? 1518년 3월 22일 스페인 왕 카를로스 1세하고 8개 조항을 약정합니다. 그 중에 3가지만 보면 왕은 탐험가한테 신대륙 총독지위를 부여한다. 그리고 대륙의 총수익 20분의 1은 네가 먹어라. 만약 네가 섬을 6개 이상 발견하면 2개는 네가 가져라.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수익 10%는 왕한테 넘겨라. 또 네가 거기서 물건 같은 거 다 약탈해갖고 스페인으로 가지고 들어오잖아. 그럼 거기에 20%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거는 왕이 항해 비용을 지불했을 때 얘기고 그 두 번째 약정이 또 있어요. 나중에 첫 번째 탐험은 이렇게 왕한테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두 번째 탐험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비용을 마련하면 어떡할 것이냐. 제1항 발견한 모든 섬 교역권 통치권은 마젤란 항해사가 소유하겠다. 스페인 왕실을 포함해서 모든 선박의 지역 항해는 금지한다. 만약에 선박 끌고 들어왔다가는 물품 모두 압수하겠다. 제3항 신대륙 발견 후에 10년간 다른 이들이 대륙 탐험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금지시켜다오. 이 독점을 해다오. 이렇게 약정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봐도 웃기지. 자기들이 봐도 이 도적질 장무라비 간의 협상이잖아요. 그죠? 이 교황이 봐도 도적질이고요. 필리핀 사람이 봐도 도적질이고 지나가는 강아지가 봐도 이건 도적 문서잖아. 에? 이 문서를 이 포르투갈 왕이 혹시 눈치챌까봐 꽁꽁 숨겼대요. 뭘 꽁꽁 숨겨? 아니 그냥 누가 볼까봐 숨긴 거지. 이 쪽팔린 문서라고 이게
한 나라의 왕이라는 새끼하고 탐험가라고 하는 새끼가 서로 간에 둘이서 짝짝꿍해갖고 맺은 이 국가 문서라고 하는 게 이게 도적질 문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왕은 말이야 멋대로 총독을 세우고 멋대로 수익금을 잘라나누고 멋대로 항해를 금지한다 허락한다. 이 정신 분열증 아니냔 말이야. 항해사도 마찬가지야. 마젤란도 마찬가지야. 발견한 섬은 모조리 자기가 소유할 것이고 내가 잘 모르는 선박은 무조건 납포해서 빼앗겠다 그러고 왕한테 10년간 타인 적본 금지시키라고 그러고 말이야. 이 완전 정신 분열 해적이잖아. 해적. 예? 이게 해적이 아니면 누가 해적이냐고요. 헤르만 코르테즈, 페르난도 마젤란, 피사로 이 해적들이 말이야. 스페인의 물품도 안 갖다 줘. 딴 나라에 갖다 줘버린다고 이거. 20% 관세도 내기 싫은 거예요. 이 대다수 스페인 정복자들이 말이야. 현장에서 그냥 주저앉았거든. 스페인으로 안 왔어. 왜 그랬을까? 스페인과 접촉하면 세금 내야 되거든. 그게 싫어서 그래요. 게다가 식민지에서는 자기가 총독이잖아. 왕의 위치잖아. 만고 땡이지 뭐. 이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해적의 역사가 이제 17세기의 영국과 네덜란드 해적의 역사로 이어지거든요. 얘네들도 처음에는 왕실의 지원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왕실 지원 없이 해적지를 나갑니다. 그 역사가 어땠을 거라는 건 상상이 가능하죠. 특히나 스페인 놈들보다 영국 애들이 더욱더 무식하잖아요. 마젤란이라고 하는 인간이 말이야. 지구를 위해서 한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한 것뿐이야. 네? 스페인에서 떠나가지고 남미 가장 꼬랑지 부분에다가 해협을 싹 지나가면서 마젤란 해협이라고 이름 하나 딱 붙인 거. 네? 그거 자기를 위한 일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가지고 배를 타고 가는데 어이구 이게 대서양이랑 달리 파도도 없고 너무 조용하단 말이야. 너무 이 바다가 조용해. 그래서 이거 평화로운 바다다 그래갖고 태평양이라고 이름 붙인 거. 이 딱 두 가지가 마젤란이 역사에 남겨놓은 지구의 이름이에요. 예? 그 외에는 다 헛질을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스페인에서 직진해갖고 한 바퀴 돌아갖고 필리핀으로 갔다가 자기 죽고 나서 부하들이 반대편으로 돌아온 길을 되돌아간 게 아니라 그냥 직진 다시 해버렸거든. 그랬더니 스페인으로 다시 갔네. 그 지구는 둥글다라고 이제 증명을 한번 해봤다 이 말이야. 이게 마젤란이 한 유일한 긍정적인 것도 아니죠. 역사에 남은 일이다 그 말이야. 마젤란은 뭐 그런 놈입니다. 아무것도 한 짓이 없어요. 1521년 필리핀 세부에 도착했죠. 마젤란은 270명의 선원을 끌고 도착했습니다. 필리핀에 도착하자마자 필리핀 부족들 앞에서 머스켓 총을 쏴버렸다고. 그래서 힘을 과시하는 거야. 이 깡패지. 해적 어디 가요? 게다가 270명의 선원 반 이상이 법원에서 돈 갖다가 보증 맡기고 나서 풀려난 범죄자들이란 말이에요. 예? 실제 범죄자들이라고. 한 150명 가까운 된 놈들이 보석금 나중에 위탁한다고 그러고 풀려나서 해적질하고 나가는 거야. 이게 마젤란하고 똑같이. 예? 식민지 상대 영역에 들어가면서 총부터 쏘는 버릇을 갖고 있다고. 이게 18세기, 19세기 영국하고 미국 해군이 또 했던 습관이에요. 예? 식민지 시켜야 되겠다 하는 곳에 가서 앞에 일단 대포부터 쏴. 팡팡팡팡. 예? 일본 가서도 페리 제독이 대포부터 쐈잖아. 한국에서도 대포부터 쐈어. 일단 닥치고 대포부터 쏴. 이거 애들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그러니까 해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는 깡패예요. 해적이라고. 교역하러 온 놈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일단 주먹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서양 놈들 다루는 법이에요. 일단 주먹 세다는 것부터 보여줘야 돼요. 무슨 말로 협상을 해. 얘네는 협상할 놈들이 아니에요. 마젤란 볼까요? 마젤란하고 협상하다가 딱 협상 자리에 앉았지. 응? 필리핀 부족들은 말이야 섬도 많고 밀림도 많아갖고 이 통일된 왕국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만난 부족장이 후마본이라고 있었는데 걔가 필리핀의 왕인 줄 알았어. 그리고 이 왕이 아주 잘해준단 말이야. 응? 근데 이 후마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개 부족장에 물고 한다고. 응? 마젤란이 착각한 거야. 근데 게다가 이 후마본이도 돈 카를로스라고 개명까지 하네.
그래갖고 아주 혈맹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옆에 그 부족장들 좀 쳐들어가자 그러니까 좋다고. 마젤란이 좋다 그랬다. 그리고 부족들 간에 분열을 일으켜갖고 자기가 다 해쳐먹다 이런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세부의 부족장 후마보는 말이에요. 예. 서구의 식민사업 최초의 아시아 매판 원주민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이완용이었다 그 말이에요. 아시아 최초의 이완용. 그리고 자기랑 경쟁 관계에 있었던 막툼이라고 하는 그 부족의 부족장, 응? 라플라프라고 있어. 걔 죽이자 그랬다고. 마젤란 좋다 그랬잖아. 니네끼리 잘 분열해서 그렇게 무너지면 내가 니네 다 먹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독립국 막탄의 그 라플라프 그 부족장은 개종도 안 하고 충성도 거부했죠. 예, 마젤란이 쳐들어가서 이 막탄 부족인들의 그 집을 불태웠다고. 해적들한테야 뭐 집이야 뭐 아무 의미 없지만은 필리핀 사람들한테 집은 중요하잖아. 화가 안 나? 화살을 쏴갖고 마젤란 독화살을 맞았단 말이에요. 이 마젤란이 화살에 맞으니까 부하들이 우르르 몰려들어갖고 마젤란을 둘러쌌어.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저 새끼가 대장인가 보네. 모두 몰려가서 창으로 나도 한번 찔러보다 창으로 탁 찔렀어. 그래서 죽어버렸습니다. 이걸 딱 봤어 후마보니 거기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질 것 같네. 그래 그날 저녁에 스페인 선원들을 26명인가 죽여버렸다고 후마보니. 기회주의자 어디 안 가요? 매판 하는 놈의 새끼들 항상 기회주의자야. 항상 여기저기 붙어요. 이완용이 그랬잖아. 자기 사촌 손장가, 뭐 조카 손장가, 뭔가 그런 할아버지는 일본이 강할 때는 일본한테 붙었고 미국이 강할 때는 미국한테 붙었다. 나는 그렇게 잘 살아왔다. 너는 누구한테 붙을 것이냐 그랬잖아. 이 매판 기회자는 항상 이따위 식으로 정신 상태를 갖고 있다. 후마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튼 마젤란은 1521년 4월 27일 죽습니다. 해변가에서 창을 너무 많이 맞아갖고 살점이 이리저리 떨어져 죽어요. 하지만은 1565년 여러분들 다시 쳐들어옵니다. 멕시코에 있던 스페인 점령군 레가스피라고 하는 놈이 또 한 600인가 몇 명 끌고 들어와. 그리고 필리핀 세부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또 혈맹을 또 맺어. 혈맹. 산두고라고 하는 혈맹을 맺어. 이 식민 절차에 불과하죠. 식민 형식은 똑같아요. 세부 부족들과 혈맹을 맺고 그 옆에 부족과 싸워. 그래 분열을 일으켜 둘 다 망하면 그거 먹어버립니다. 그래 그 5년 만에 세부와 루선, 마닐라의 권력을 잡아요. 총독으로 등극해버립니다. 5년 만에. 이 식민의 절차가 원래 그래요. 서구의 식민주의는 말이야 언제나 통상조약부터 출발하잖아. 혈맹, 보호조약, 혈맹관계. 그 다음부터 교과서적으로 쭉쭉 또 나가는 거야 그렇게. 내선일체, 서로 같이 살자. 혈맹 막 맺어가면서. 그렇게 식민하는 겁니다 원래가. 식민 원주민의 특성이 뭐냐면 이 철딱서니가 없다는 거예요. 이 원주민들은 말이야 이놈들의 제스처하고 약속을 그대로 믿어. 이게 식민 시대의 교과서적인 절차였다고요. 그래갖고 스페인 사람 들어오라 그래갖고 산 미구엘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스페인 첫째 정착지를 세우고 300년 후에 거기다가 맥주 공장을 만들어서 산 미구엘 맥주를 만들죠. 미국이 나중에 쳐들어와서 이 산 미구엘 맥주를 세계적으로 팔아먹었습니다. 레가스피는 말이에요. 1570년 마젤란이 그토록 그리던 루손섬에 마닐라를 정복해서 총독이 됐죠. 그리고 총독이 외국놈이 들어왔을 때 총독이 됐는데도 이 필리핀 원주민들은 그냥 그렇구나 보네 그랬다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 필리핀 사람들은 자기 조상이 스페인 사람이라고 굉장히 자랑하고 산 미구엘 맥주 처마시면서 독립한 지 그리 오래 지냈어도 여전히 독립하길 싫어해요. 여전히 스페인, 미국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 다시 한번 식민지 해주십사 이따위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랑한다니까요. 자기네 나라 저기 식민을. 우리는 스페인도 식민했고 미국도 식민했다. 니는 한 나라한테만 식민지 당했지 우리는 2번 당했다. 게다가 백인들이다. 좋아하고 자랑하고 그래요 걔네들. 저기 과장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과장하는지 아닌지 필리핀 가갖고 필리핀 거기 사는 중산층한테 물어보세요.
정확하게 다음처럼 얘기할 겁니다. 마닐라 시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2004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따위 식으로 얘기했어. 레가스피가 마닐라에 와서 우리나라를 형성하는데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에게 기독교와 같은 서구의 가치를 전해주었죠. 현재 우리 민족 정체성의 일부가 되게 했습니다. 아이고, 그럼 매우 고맙다 그랬어, 스페인한테. 자, 그럼 이걸 갖다가 서울시장으로 바꿔보자고. 서울시장이 말이야 군중들을 딱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했어. 데라우치 일본 총독이 서울에 와서 우리나라를 형성하는데 기초를 닦았습니다. 데라우치 총독이 바로 우리한테 신또이즘 같은 일본의 가치를 전해주었고 현재 우리 민족 정체성의 일부가 되게 했습니다라고 연설을 했다고 쳐봐요. 한국 사람들한테 맞아 죽겠지? 하지만은 필리핀 사람들은 박수를 쳐요. 아티엔차라고 하는 마닐라 시장 아버지가 말이야 원래 일본 부역자였어요. 일본 부역하다가 미국이 쳐들어오니까 미국이 달랑 붙어갖고 일본하고 게릴라전을 벌인 놈이야. 그래갖고 마닐라 시장을 했어요. 얘 아버지가 마르코스 독재자한테 일하다가 아퀴노한테 또 붙었어.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는 놈이에요. 이놈의 아버지가. 이놈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식민 매판 엘리트가 이 필리핀에 가득하다고요. 뭐 아시아에 가득하지. 아프리카도 뭐 못지않고 뭐 남미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는 대만과 함께 그 식민의 오랜 충성심을 보여주죠. 응? 필리핀 축구팀 봤어요? 축구 국가대표팀? 걔네가 아시아인이에요? 아니잖아. 중국 대표 선수들이 말이야. 이 중국의 축구 대표 선수들이 돈하고 권력으로 원래 뽑히잖아요. 필리핀도 똑같아요. 돈하고 빽 있는 백인 혼혈놈들이 힘을 쓴다고. 그러니까 축구 대표팀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생긴 게 남미에서 온 놈들 같아. 대충 생긴 것들이. 마닐라 시장 아티엔자도 얼굴 보세요. 이거 한 5분의 1, 6분의 1 정도는 스페인 피 섞였을 거라고. 이거 남미는 더욱더 심하죠. 내 피에 백인 피가 얼마나 섞였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세상에 나는 우월하고 너는 그거하고 그렇게 돼 있잖아. 남미가. 두테르테 대통령이 괜히 오버하는 줄 알아요? 괜히 미친 짓을 하는 줄 알아? 자기가 본토 원주민이라는 피의식이 있어 그래요. 이거 엄청납니다. 남미 가보세요. 자기 얼굴이 새카만 놈이라 하더라도 자기 조상 고조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백인이나 이랬다 치면 자기도 백인이야. 그리고 할아버지가 백인인 사람한테는 무릎을 탁 꿇어. 아버지가 백인인 사람한테 무릎을 더 꿇어. 그냥 백인한테는 무릎을 그냥 꿇어버려. 그리고 나서 자기 피에 백인 피 섞였다고 아시아 사람들 욕하고 인종주의 마음껏 발산하지 않아요, 얘네들? 남미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세계 안 바뀝니다. 아시아에서는 필리핀이 그렇지. 필리핀은 아시아가 아니에요. 차라리 남미지. 대만이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듯이. 라플라프 동상은 말이야 필리핀 각지에 조그맣게 돌 존재예요. 하지만 1933년 세부에 처음 세워졌어. 반면 침략자였던 마젤란 기념비는 1861년, 66년. 총독 레가스피 마닐라 동상은 1891년 세워졌다. 물론 스페인 치하에 있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세부에 있는 동상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세워졌고. 그러니까 1981년에 요한 바오로 2세가 스페인이 정복하고 총독부를 세운 필리핀을 방문합니다. 오로지 총독부가 있었던 지부가 있었던 필리핀만 방문했다고. 필리핀 사람들이 그따위로 행동하니까 요한 바오로 2세도 그따위로 행동한 거예요. 그러다가 필리핀은 말이야 스페인 점령 시절에 세워졌던 이 동상들 모두 보존하고 있고 레가스피의 도시명도 도시도 레가스피라고 하는 이름도 아예 찍어놨어. 스페인 필리핀 혈맹 페스티벌이 아직까지도 벌어지고 있다고. 내선일체 페스티벌이 매년 벌어지고 있어요. 필리핀은. 참 골 때리는 역사를 갖고 있어요. 이 필리핀이. 식민의 역사는 말이에요. 원주민이 스스로 깨지 않으면 500년간 변치 않아요. 필리핀 사람들은 깨고 싶지 않은 거야. 식민지를 연장하고 싶은 거야. 그냥 인정하자고요. 지네들은 그렇게 살겠다는데 뭐 어떡해. 한국과 다르잖아. 마닐라의 리젤 공원 동쪽에 말이야 라플라프 거대한 동상이 하나 써 있어요. 얼굴을 보잖아요.
이거는 타갈로그 사람도 아니고요. 말레이 사람도 아니야. 얼굴을 가까이 가서 보면 한국 사람 같아. 서 있는 모습도 다리 쫙 벌리고 당당하게 서 있는 게 이순신 같아, 광화문에. 그렇지. 이 동상은 2004년 한국이 만들어서 보내준 거예요. 자기 나라 최고의 독립운동가 동상 하나 제대로 안 만들어서 한국인들이 갖다 줬다고요. 한국인들은 그런 생각이 그래요. 독립을 주장한다고. 필리핀은 그런 거 싫어요. 별로 뭐 상관이 없어. 별로 필리핀은. 응? 자기 피에 스페인 피 섞여 있으면은 필리핀 최고의 고급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인데 뭘. 콜럼버스 이후에 말이에요. 스페인 정복자들의 만행을 고발해왔던 페르난도 세르반테스라고 멕시코 학자가 있어. 이 학자가 뭐라고 써놨나 봐요. 당시 스페인에서는 무력으로 불을 쟁취한 사람이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어서 약탈은 말이야, 그 불을 챙기는데 정당한 수단으로 여겨졌어. 초기 탐험가들은 비난은커녕 스페인과 다른 곳에서 찬사를 받았어. 그 당시는 그랬어. 어? 수십 년 동안 그 정복자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하려면 우리 시대가 아니라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시대의 맥락을 이해하라 이거야. 이 미친놈의 새끼 아니냐고 이게. 네가 뭘 안다고. 당대의 맥락에 따라갖고 역사를 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 세상에. 에? 애들이야? 누구나 시대 맥락을 살펴서 역사를 읽어요. 어디서 독서하는 습관을 갖다가 가르치려고 그래. 당대와 그 당시와 지금과 서로 맥락이 이어져 있으니까 과거와 함께 현대를 같이 말하는 거야. 그래서 스페인을 비난하는 것이고 어디서 스페인을 감싸 안아주려고 그래. 매 이따 오시기란 말이야 이 새끼들이요. 이 중남미에 백인 피가 조금 섞였다고 하는 이 원주민 출신들이 하는 짓거리가 항상 이따 오시기에 착한 척 바른 척 위선을 피운다고. 이런 놈들이 식민 시절을 계속 연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비판하는 척하면서 그대로 끌어안아. 이 대표적인 놈의 새끼들이야 이게. 네? 중남미 학자들이, 교수들이. 제대로 된 돈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남미에서 해방신학이라고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그거 다 누가 만들었는데? 서구에서 만들어준 거 아니야 그거 다. 당대에 저지른 만행이 추앙받는 현상은 말이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미국과 프랑스, 영국이 아프리카 중동을 약탈하잖아. 그런데도 미국과 프랑스, 영국을 지지하지. 500년 전에는 안 그랬어? 똑같았지.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안 그렇다고? 어디서 개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세르반테스가 막 이름도 이상하게 돈키호테 같은 말을 하고 앉아있어. 어? 미국하고 프랑스, 영국, 니제를 보세요. 응? 탈탈 털어먹잖아. 그 사람들 좋아하지? 옛날도 그랬어. 해적 정복자들을 되게 좋아했다고. 남의 부를 부당하게 털어먹는 거. 지금도 남의 부를 부당하게 털어먹는 미국과 프랑스, 영국 좋아하잖아요. 사람들. 뭔 소리를 하고 있어. 그 당시에 해적들도 말이야. 해적 정복자들이 약탈하고 부당하게 부를 취득하는 거를 교황청도 비판한 적이 있어요. 지식인도 비판했고 세르반테스도 비판했잖아. 아 옛날 세르반테스. 하지만 돈을 만들 방법이 그때는 중상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눈 감고 그냥 용인할 수밖에 없어. 바깥에서 뺏어 와야 돼. 잘 살고 싶으면. 그래서 눈 감고 용인해 준 거야. 추앙받은 게 아니라고. 겉으로 추앙받은 척을 했지. 약탈하고 부당한 부를 쟁취하는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추앙했을 것뿐이지 약탈을 했기 때문에 추앙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프랑스, 영국이 아프리카 중동을 약탈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약탈을 했기 때문에 추앙하는 게 아니야. 약탈을 할 만큼 주먹이 세니까 거기에 질질 무릎을 꿇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비열한 거지. 이 대중들이 비열한 거야. 500년 전에 대중들도 비열했을 뿐이야. 똑같아. 나는 남미 학자들 한심한 게 아니라 불쌍해요. 솔직히 얼마나 오랫동안 식민을 당했으면 사고방식이 졌다일까. 아무튼 약탈자를 그 숭배하는 이상한 대중의 정신이 약탈자의 가족이라면 모르겠어. 그러면 이해하겠어. 약탈 당한 놈들이 약탈자를 옹호한단 말이야.
이 정신병이 중남미에 가득하고 필리핀에 가득하고 대만에 가득하고 한국에서도 한 100명 중에 하나 정도 되나? 이 해적 똘마니의 노예의 똘마니들이 그렇게 있단 말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영국 해적은 또 어떻게 행동했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